반갑습니다. 완이의 자충우돌 자격증입니다. 인간공학기사 관련돼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구독자분 중에서 9일 전에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달 그림자님인데 인간공학기사 필기 오늘 합격하고 실기 준비 중입니다. 님의 영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교재를 어떤 걸로 구입해야 할까요? 그냥 영상만 시청해도 될런지요? 도와주세요. 저는 인간공학 기사 카테고리에 있는 한 50여 가지의 영상들을 만들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듣고 보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당연히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댓글을 보고 나서 과연 제 영상만 봐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문제들에 대해서 비교 리뷰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출제된 문제가 5가지가 있었고, 그 5가지를 다 체크를 해 봤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차인데요. 그 전에 적중률을 한번 보면 23년도 1회차 같은 경우에는 90%, 22년도 3회차 같은 경우에는 95%, 그리고 22년 1회차 88%, 21년 3회차 같은 경우에는 77%의 적중률이,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게 될 21년도 1회차 실기 같은 경우에는 82%의 적중률이 보이네요. 결론은 제가 올린 영상만 보더라도 65점, 70점 정도는 아주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실기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올린 인간공학 기사는 한 50개 조금 넘는데요. 50개가 조금 넘는 영상을 개개별로 보기에는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1개월 전에 제가 묶음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총 한 6시간 40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게 될 21년 1회차 실기 문제 풀어볼게요. 지금 이것은 제가 체크해 본 결과 한 82%의 적중률을 보이고 있네요. 자, 1번은 용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과 관련된 용어를 쓰시오 라고 해서 어떤 설명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이 명칭을 쓰는 부분이었네요.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 강도,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그래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고요.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 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서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 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유해 요인 조사, 작업 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2번 문제는 소음 합산 레벨을 구하는 문제네요. A, B, C 세 대의 기계가 각각 85dB, 90dB, 60dB 소음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기계를 동시에 가동시켰을 때 발생되는 소음 합산
레벨, 즉 데시벨은 얼마인가 라고 구하는 부분이죠. 자, 이거는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공식은 간단하죠. 10 로그 가로 열고 10의 승수를 10분의 85데시벨 가져오고요. 그리고 플러스 10의 승수 개념에서 10분의 90데시벨을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10의 승수가 10분의 60데시벨 가져서 10분의 60 승을 하게 되면 91.2데시벨의 수치가 나옵니다. 3번은 ECRS 원칙에 대한 문제네요. 작업 개선 ECRS 원칙에서 다음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제시된 단어는 E와 R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굳이 영문 쓰실 필요는 없고, 이 옆에다가 제거, 그리고 이제 설명도 들어가야 되니까 불필요한 작업 요소를 제거하여 작업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R은 재배치, 작업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작업을 개선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시공간, 스케치패드, 음은, 루프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작업 기억에 속하는 하위 요소들 중에 시공간 스케치패드와 음은, 루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래서 1, 2로 나눠주고 시공간 스케치패드, 2, 음은, 루프 명칭은 주어져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만 하면 되는 거였죠. 시공간 스케치패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정보를 잠시 동안 보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라고 쓰면 되고, 음은고리는 언어를 이해하거나 추론하기 위해 음운적인 정보를 저장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5번은 부담 작업에 대한 부분이네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켜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61조 유해성 등의 주제에 법령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661조였죠. 제 661조를 보면 유해성 등의 주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유해 요인, 근골격계 질환의 징후와 증상, 근골격계 질환 발생 시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 자세와 작업 도구, 작업 시설의 올바른 사용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4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놨고요. 6번은 근막 통증 증후군에 관련된 문제네요. 근육에 존재하는 통증 유발점에 의해 발생하는 근섬유의 누적 손상으로 근육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의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은 근막 통증 증후군이네요. 근막 통증 증후군. 7번은 작업 영역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네요. 정상 작업 영역은 요 그림에서 보면 전압만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정상 작업이라고 하고요. 최대 작업 영역은 전환과 상환을 모두 곧게 뻗은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해요. 그래서 정상 작업 영역은 상환을 자연스럽게 수직으로 늘어뜨린 채 전환만으로 편하게 뻗어 파악할 수 있는 구역으로 34에서 45cm를 말하고,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환과 상환을 곧게 펴서 파악할 수 있는 구역 55에서 65cm의 영역을 말합니다. 8번 문제는 작업주기 시간에 관련된 문제였네요. 15년도에 나왔던 중복 문제네요.
한 개의 제품 기계에 물린 2분, 기계 자동 가공 시간 3분일 때, 자, 두 대의 작업 주기 시간과 생산량을 구하시오. 자, 작업 주기 같은 경우에는 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모든 시간을 더하면 되겠죠. 이 문제에서는 자, 기계에 물림 2분을 해야 되고 기계의 작동 가공 시간 3분을 해서 토탈 5분의 제품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작업 주기는 5분이 되는 거고요. 1시간 동안 생산량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한 대라고 하면 5로 60분을 나누면 되는데 지금 두 대예요. 작업자가 활동하는 부분, 작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작업자 말고 기계만 작동하는 시간 등을 구분을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건데요. 자, 작업 대수 두 대가 있죠. 자, 두 대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데 작업 주기 시간으로 나눠 주고요. 여기에 곱하기 6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4개가 되네요. 9번은 설계 원칙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세 가지 가스레인지 그림을 보고 질문에 답하시오 라고 해서 자, 1번과 2번 질문을 했네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가스레인지와 버튼을 설계할 때 인간공학적 설계 원칙을 적으시오. 버튼과 점화구가 같은 배열,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 양립성이 되는 거고요. 2번 문제는 휴먼 에러가 가장 적게 일어날 최적 방안과 그 이유를 쓰시오. 자, 최적 방안은 시안이죠. 시안. 그 이유는 자, 불판의 점화구와 그거를 조정하는 스위치와 같은 위치, 같은 배열 개념으로 되어 있죠. 가스 불판의 점화구의 실제 위치 및 배열과 점화 버튼의 위치와 배열이 서로 같은 위치에 연계된다. 공간 양립성이 성립되기에 휴먼 에러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런 문제는 너무 틀에 박혀 있고 간소하게 쓰려고 너무 애를 쓰시는 것보다 그냥 편안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그냥 풀어서 쓰면 그게 더 확실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10번은 공간 배치 원리네요. 작업 공간 설계 시 공간의 배치 원리는 쉽게 말해서 작업의 배치에 관한 원칙과 맞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 작업 공간의 배치는 일이 작동되게 하자. 그래서 자, 일은 일정한 위치에 정돈을 해야 되고, 작은 작업자의 주위에 위치해야 되고, 동은 동작에 편리한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된다 입니다. 자, 앞에 있는 공구 및 재료 그냥 다 통일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 및 재료는 일정한 위치에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공구 및 재료는 작업자의 주위에 위치되어야 하고, 공구 및 재료는 동작에 편리한 순서로 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혹 5가지 묻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요 3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중에서 한 2개 정도 개인적으로 외우기 편한 2가지를 가져와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11번은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 책임법의 대표적인 3가지 결함 3가지를 쓰시오. 제조물 책임법 나오면 그냥 제설표 무조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고요. 좀 확실하게 아시고 싶은 분은 제조물 책임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깔끔하실 것 같습니다. 12번은 안전보건 표지입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는 없었고요.
그리고 뭐 이론 때도 마찬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들에 있어서는 안전보건 표지는 100% 시험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알고 계시는 게 맞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시중에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위에서 보면 어떤 표지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및 용도 별표 6에는 여기 정리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있고 별표 6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표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서만 나오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서 다양한 표지가 나오는데 이것저것 뭐 볼까 선택하지 마시고 그냥 요것만 보시면 돼요. 21년도 1회차 때는 요게 나왔었네요. 자, 요거는 보행 금지, 그 다음에 인화성 물질 경고, 자, 손 있는 건 사용 금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자, 불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불 있는 거는 인화성 물질 경고이고요. 그 다음에 안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빠르게 한번 훑어볼게요. 자, 금지 표지는 출입금지, 보행금지, 차량통행금지, 사용금지, 탑승금지, 금연, 과기금지, 물체 이동금지가 있고요. 빨간색 테두리에 검정색 바탕은 경고 표시입니다. 경고 표지예요. 그래서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가 있고요. 발암성, 변이 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가 있습니다. 검정색 테두리에 노란색 바탕의 경고 표지는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림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위험 장소 경고가 있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경고가 아니라 지시죠. 지시 표지. 파란색 바탕에 흰색의 모양을 갖고 있는 지시 표지는 보안경 착용, 방독 마스크 착용, 방진 마스크 착용, 보안면 착용, 안전모 착용, 귀마개 착용, 안전화 착용, 안전장갑 착용, 안전복 착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표지로는 자, 녹십자 표지, 응급구호 표지, 들것, 세안장치, 비상용 기구, 비상구, 그리고 좌측 비상구, 우측 비상구, 이런 안내 표지가 있습니다. 13번은 인체 측정 취소에 관련된 문제였네요. 인체 측정 시 설계 응용 원칙 3가지를 쓰고 각각에 대한 설명하시오. 극단치 설계와 조절식 설계, 평균치 이용 설계가 있죠. 극단치 설계는 인체 측정 특성의 한 극단에 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수용된다. 조절식 설계는 체격이 다른 여러 사람에게 맞도록 조절식으로 만드는 것으로 통상 5% 값에서 95% 값까지의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균치 이용 설계, 최대 집단 값이나 최소 집단 값 및 조절식 등에서 설계가 불가능할 경우 평균 값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경우입니다. 14번은 유해 요인 관련된 문제네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중 작업과 관련된 요인 4가지를 쓰시오. 근골격계 질환이 생기는 것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일 때문에 생긴다고 했죠. 특히 제일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발이 땅에 접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런 뉘앙스로 반복 부과하면 생기고 특히 접지 온 하면 발생한다. 요걸 줄여서 반복 부과 접지 온이다. 근골격계 유해 요인은 반복 부과 접지 온이다. 자, 반복은 반복성, 부는 부자연스러운 자세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를 말하고, 과는 과도한 힘, 접은 접촉 스트레스, 진은 강하게 진동, 온은 자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15번은 자 스웨인과 커트만 휴먼 에러에 관련된 문제네요. 스와인과 커튼의 휴먼 에러에 관련된 에러를 쓰시오 라고 해서 자, 요 보기 문제가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자, 전조등을 끄지 않고 내렸다. 자, 이거는 누락 오류죠. 그리고 주차 위반 장소에 주차를 하여 주차 딱지를 뗐다. 자, 이거는 자기 오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이리저리 찾아보니 이 누락 오류를 뭐 부자기 오류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과연 그게 맞을까 라고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 부자기 오류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뜻풀이를 해보면 자기 오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작업 또는 절차를 수행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 거고, 누락 오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기 오류의 반대 개념으로 아니 부자를 써서 부자기 오류로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커미션과 오미션 같은 경우에는 영어 사전에 나름대로 뜻이 있고, 만약에 이 자기 오류가 부자기 오류라고 하면 영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에 그 부정 접두어 뭐 디, 언, 뭐 디스 뭐 이런 개념이 좀 붙어져서 표현되는 영문이라면 부자기 오류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영어 사전에도 따로따로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누락 오류를 부자기 오류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누락 오류로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6번은 양립성 문제네요. 양립성 유형에 대해서 쓰는 건데, 보기가 14년도 15년도에 나왔던 것처럼 1번과 2번의 보기가 나왔어요. 레버를 올리면 압력이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 압력이 내려감. 운동 양립성이고요. 오른쪽 스위치를 켜면 오른쪽 전등이 켜지고 왼쪽 스위치를 켜면 왼쪽 전등이 켜진다. 공간 양립성. 17번은 CRB 구하는 계산입니다. 소문제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고요. 자, A의 CRB 같은 경우에는 360도 분의 30도 곱하기 2파이 곱하기 조이 표의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 15고, 자 나누기, 자 표시 이동한 거리 2cm를 하게 되면 3.927이 나오고요. 자 B의 CRB 같은 경우에는 360도 분의 자 20도 오고요. 2파이하고 자 표의라고 해서 자 20이 분자로 오고요. 분모는 2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3.491이 나옵니다. 3번 문제는 A와 B 중 더 민감한 장치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민감한 장비는 조금만 움직여도 확확 움직이기 때문에 CRB가 작은 값이 민감한 장비고, CRB 자체가 작다, 그렇기 때문에 민감한 장비다 라고 이유를 쓰면 되는 겁니다. 18번은 청각적 표시 장치입니다. 시각적 표시 장치보다 청각적 표시 장치가 유리한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청각적 표시 장치에 관련된
유리한 케이스를 3가지 쓰시면 되는 거죠. 전달 정보가 시각적인 사상을 다룰 때, 전달 정보가 간단하고 짧을 때, 전달 정보가 후에 재참조되지 않을 경우, 전달 정보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수신 장소가 너무 밝거나 암종 유지가 필요할 때, 수신자가 자주 움직이는 경우, 수신자의 시각계통이 과부하 상태일 때, 이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되는 거죠. 리뷰 개념으로 한 5회차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한 50점은 그냥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준비하시는 분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노력 꾸준히 해주시고 그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집니다. 좌충우돌 완이의 좌충우돌 자격증이었습니다.